네, 반갑습니다. 물리치료사 이문환입니다. 오늘은 뭐 질환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요즘 유튜브를 안 올리고 시간이 좀 남고 해가지고 좀 책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심심하던 중에 이제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 오십견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울대학병원 2명의 의사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30견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50견이라는 용어가 대한민국에서 사실은 쓰여지고 있는 용어입니다. 어깨가 아프면 다 뭐 50견인가? 30대 어깨가 아프면 30견이고, 20대 어깨가 아프면 20견이고, 20견, 30견, 40견, 50견, 60대 어깨가 아프면 60견, 70대 어깨가 아프면 70견,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답답하다. 사실은 이 50견이랑 또 원어가 아니거든요. 꼭 이 원어로 따진다면 동결견 정도가 원어입니다. 사실 정확한 병명은 유착성 관절낭염. 이게 정확한 병명인데 말이 좀 기니까 동결근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원어에 없는 이 50견이라는 용어가 이 대한민국에서만 쓰여지고 있어요. 이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가 있어요. 우리는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의학이잖아요. 본류가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그죠? 원래는 라틴어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 영국, 미국 이런 서양, 서구에서 넘어온 서양의학이다라는 것입니다. 동양의학이 아니고. 그래서 원어가 반드시 있습니다. 원어가 한국에서 만들어진 용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원어에 충실해야 된다. 그래야만 의료 전문가들끼리 용어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혼선을 안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자, 경제학자들이 쓰는 경제학 용어들이 있죠. 금융 용어나 이런 것들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 농업에도 농업인들이 쓰는 용어들이 있고, 그 컴퓨터 공학 쪽에도 쓰는 용어들이 똑같은 한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 의미를 읽을 수는 있지만 그 의미를 학습을 하기 전에는 모른다. 의학 용어도 마찬가지다. 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 쓰는 공통된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의학 용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고요. 대학 가면 다 기본적으로 배우죠. 의사들 뿐만 아니라 의료 관련, 그죠? 우리 물리치료사들도 1학년 때부터 벌써 1학년 2학기에 들어가면 의학 용어를 배웁니다. 그래서 이 50견이라고 하는 것은 유착성 관절낭염이 정확한 병명입니다. 좀 길죠? 그래서 어드헤시브 캡슐라이티스, 이런 이제 병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하면 우리나라 말로 유착성 관절낭염이 되는데, 이 50견은 유착성 관절낭염이다 하면 좀 어렵다. 그래서 동결근은 영어로 프론숄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하니까 동결근은 우리나라 말을 번역을 한 거죠. 애초에 번역할 때 뭐 그 얼어버린 어깨 이렇게 번역을 했다면 얼어버린 어깨로 이렇게 통용이 되어 있겠지만, 누군가 최초의 번역자들이 동결근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것이고, 이 용어가 이 현재 이야기하는 50견의 공통된 언어다. 50견이라는 원어가 없다. 근데 이 50견은 말이 원체 많이 쓰여지다 보니까 한국에서만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50견이라고 쓰고 우리가 외국에서 발표를 하거나 논문을 쓸 때는 이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해석을 할 때는 50견이라 쓰고, 원어는 어드헤시브 캡슐라이티스라고 쓰고 있는, 이런 약 이율배반적인 좀 뭔가 미스매칭되는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서울대학교 의사라는 분이 정형외과 책에 나오는 그 원어를 무시하고 이 30견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런 언어도 없는 이 50견이라는 용어가 나오기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쓰면 누군가 제일 처음에 스타트했을 것이고 쓰면서 대한민국 국민들 머릿속에 많이 들어간 용어이다 보니까 50견이라는 게 하나의 병명처럼 또 자리 잡긴 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죠? 이 외에도 뭐 일자목도 있죠. 어떤 놈은 뭐 거북목이라고도 하고, 어떤 놈은 뭐 자라목이라고 하고, 지 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같은 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원어에도 없는 이 30견이라는 말을 쓴다는 자체가 참 일단은 이제 불만입니다, 저는. 그 다음에 이 강의, 유튜브 강의 내용 자체가 이 50견에 대한, 이 프론숄더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유튜브를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0대에 걸리면 20견, 30대에 어깨 아픈 30견 이런가요? 그렇지 않죠. 어깨 질환들은 충돌 증후군부터 시작해 가지고 50견으로 오는 총 5가지 정도 질환이 있습니다. 그죠? 20대라도 충돌 증후군이면 20대라도 충돌 증후군이고요. 50대라도 충돌 증후군이고 70대도 충돌 증후군이지. 어깨를 들 때 아프다고 해서 20대 왔다고 20견이고 60대 왔다고 60견을 해버리면 어떡하냐 말입니다. 50견이라는 질환 최종 단계에 온 이 프론숄더는 최종 단계에 오는 건데 이 단계를 거쳐가지고 그 안에 이제 석계성 근염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전근개 파열도 있고, 관절염도 있고, 뭐, 스냅핑 스카폴라도 있고, 마지막으로 50견으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어깨가 막 아프다고 해서 자꾸 30대 온다고 30견이라 하면 말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주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의료 전문가들이 좀 용어를, 없는 용어를 함부로 만들어내서 안 된다. 정말 이 30견이라는 용어를 만들고자 한다면은, 검증 과정을 거쳐야지. 논문을 발표한다든지 국제학술대에 발표를 한다든지 해서 그 논문이 쌓이고 그리고 책으로 들어오는 이 과정들을 밟아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의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지 맘대로 병명을 써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이 대한민국 물리치료사들 내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써서는 안 될 용어가 있다라고 주구장창 강조했던 병명 해부학 용어가 있는데요. 이완성 긴장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했잖아. 요즘은 잘 안 보이는 것도 같은데 최근에 한번 들었는데요. 이완성 긴장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죠? 이것이 이제 원심성 수축 상태입니다. 혹은 원심성 근긴장 혹은 원심성 경직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게 이제 원어로는 이센트릭 컨트랙션, 원심성 수축 상태를 말하는데 이것이 왜 이 말로 해석이 되어버리는지는 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이완과 긴장이 같이 갈 수 없는 단어다. 그래서 이 말 쓰지 마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 말에 반론이 있는 분들은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용어 정리 좀 합시다. 네, 모르면 함부로 용어를 좀 쓰지 마시고 공통된 언어를 써야만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제 이 말에 충격을 받았던 이유는 제가 학교를 나오고 임상 강의를 처음 했을 때 저를 가장 당황시켰던 용어였었거든요. 이완성 긴장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교수님은 프로라고 하는데 이완성 상태는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완성 긴장,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다니 멘붕에 빠졌죠. 알고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원심성 수축 상태더라고요. 그게 답답하다는 겁니다. 이런 자기만의 사용하는 언어를 써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네, 아무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